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상영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전략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비상 박안수 교과서예요. 비상 교과서에는 박영민 교과서가 있고 박안수 교과서가 있는데 박안수 교과서를 택하고 있죠. 사실 비상 박영민 교과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양한 지문들이 많은데 다행히 비상 박안수 교과서는 문학작품과 문법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은 독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2022년도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학업성취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를 해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평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020년도 평균을 보시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렇죠?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엔 61.8이었다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A, B, C, D, E가 있는데 A가 90점 이상입니다. 90점 이상이 1.6이라는 얘기는 아마 1등급이 아마 점수대가 약 80점 언저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처럼 비슷하긴 한데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89점이야, 나 못 봤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 나와 같은 89점, 80점대 점수가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면서 내 등급이 내가 1등급이구나, 2등급이구나. 그래서 기말고사 땐 이런 전략을 취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2022년도를 보시면 자, 이때 1.6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 14.4,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0.1이죠. 그렇죠? 많이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1 정도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이 이제 90.2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이 쉽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어렵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시험이 쉽다고 하면 그만큼 등급 간 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아주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자기 성적에 관한 여러 전략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출제되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 비문학, 문법이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나오는 지금 교과서 지문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외부 작품들은 상영고등학교는 외부 작품들을 학습지로 선생님들이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혀 낯선 듣도 보도 못한 외부 작품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학습지로 선생님들이 제공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그 학습지를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또 꼼꼼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중요한 건 외부 작품들이 제공되는데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서 지문을 얼마나 철저하게 학습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나 고재종의 첫사랑 같은 작품들은 그리 긴 시가 아닙니다. 짧은 시예요. 짧은 시인데 여기서 굉장히 다수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건 아주 꼼꼼하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틀에서만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큰 틀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해줘야 성적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자, 그리고 국어의 문법 요소 있죠. 여기엔 의문의 변동이 나와요. 보통 1학년 1학기 대부분의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은 또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양한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의문 변동에 해당하는 예시에 대한 단어들을 꼼꼼하게 외우듯이 해서 익혀둬야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역별 문항 비율을 보시면은요. 자, 현대시에서 객관식 7문제, 현대소설에서 객관식 5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법에서 객관식 9문제, 독서에서 객관식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비중을 가만히 봤을 때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큰 비중, 문법,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시에서 객관식이 7문제나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들을 거의 행과 아주 심하게는 조사 수준에서까지 표현 방법, 말하고자 하는 의도 등등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출제 난도는 어쨌느냐, 그리고 내신 경향은 어떠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논술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 범위와 연계된 외부 작품들이 출제됐어요. 자, 이 외부 작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드린 말씀이에요. 외부 작품은 학습지로 제공되어서 학습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 번째, 아까 우리 문제 2022년도 학업성 지도를 봤지만 문제의 난도는 높지 않아요. 예, 어려운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요. 보기는 그 작품에 대한 외부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외부 지식을 기준으로 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형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요겁니다. 4번. 각각의 영역에서 보기에서 다수의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요, 기억에서 비읍까지 나갑니다. 기억에서 비읍까지 나와서 그 중에서 답은 몇 개만 나오냐면 2개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작품의 전반에 관해서 서술 방식 혹은 표현법, 주제 등등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성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시에서는요, 대부분 상형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뭐에 대한 문제는 기본으로 내고 있냐면, 요 1번 문제 같은 거 있죠. 표현 방법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항상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사 단위에서까지 표현법을 찾아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은 완벽하게 숙지해야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독특했던 건데요. 자, 이렇게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요, 이 작품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수업 시간에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신 다음에 이걸 갖다 놓고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겠지, 혹은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를 해왔다면 이런 기준 정도는 이런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학원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장르에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재밌는 문제죠. 사실 6번 같은 문제. 윗글을 영상시로 제작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면서 자, 내가 이걸 영상시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묻는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PD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생각과 함께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행히 고맙게도 꽤 높은 점수를 부여해줬네요. 4.3점이라는 꽤 높은 점수를 부여해줘서 반가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에서는요, 뭐를 출제하냐면 보기를 다른 장르와 함께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예를 들어 소설이 어떤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다면 그와 비슷한
다른 장르, 여기서는 시였죠, 그죠? 그래서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이를 내놓고, 그런 다음에 뭐를 묻냐면은요, 선지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 물어요. 자, 첫 번째 언어를 매개로 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문학작품이다. 형식적인 문제 물어봤고요. 그런 다음에 시의 인물과 소설의 인물, 윗글의 의사는, 또 윗글의 나는 해서 자, 나 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시 속의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묻는 문제. 그러니까 거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겠죠. 이런 문제들을 주의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문법입니다. 문법.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자, 주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상현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다양한 단어의 예시를 쭉 보여주면서 자, 여기에 드러난 음운 변동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니?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다행히도 저기 기억이나 니은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학생들에게 친절한 거죠. 네, 옆에 가로치고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발음을 다 써줘요. 그리고 여기를 틀리게 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운 변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법을 막 굉장히 난도 높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선지를 비틀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서. 바로 그 악명 높은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문학작품에서도 등장하는데 보이시죠? 보기,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까지 가요. 이 중에서 답은 한 2개 정도만 갖다 놓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정말 2개가 답일까? 아니야, 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시간을 잡아먹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뭐 하게 돼요?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15번 문제. 여기 읽기 과정, 읽기 방법 이렇게 읽기 전, 읽기 중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들은 주로 학습 활동이나 그런 것과 연계 해설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 학습 활동은 참 그 학습 활동 유형들을 중학교 때도 교과서를 보시면 왜 이렇게 쉬운 내용을 뭘 우리들은 활동을 하라고 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쉬운 활동에서 선생님들은 문제를 뽑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물론 저희도 여러분에게 성심성의껏 준비하겠지만 학습 활동과 함께 그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정도로 해서 우리 상현고등학교 문제 출제 유형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만 중학교 때와는 달리 문제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표현 방법에서 주제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내신을 대비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선 작품을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필기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필기 강의를 제공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플러스 이 모든 강의들을 뭐 하냐면 녹화합니다. 그래서 녹화 후에 여러분에게 뭐 해드려요? 전송해 드려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문제를 풀다가 막히거나 이거 어렵다 싶으면 언제든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보면 안 되겠죠? 어렵다 또 그 부분을 또 보고 틀렸다 그 부분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텅 빈 교과서를 여러분에게 텅 빈 교과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교과서에 여러분이 학원에서 배웠던 거 있죠? 학원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고 쓰지만 두 번째는 안 보고 쓰기 연습을 하고 세 번째는 정말 안 보고 쓰기. 그냥 보고 마치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수업 준비하는 것처럼 수업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자, 단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주관식 선지를 드릴 거예요. 거의 한 작품당 길게는 100개까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조사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제까지 진행된다고. 그거를 이런 선지가 나올 수도 있다, 저런 선지가 나올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 있는 선지들을 저희가 만들 거고 여러분에게 OX 문제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OX를 하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맞았는지를 동그라미 쳐가면서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그 복잡한 선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풀이 연습해야겠죠. 자, 다양한 문제들을 드릴 거예요. 아마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별 기출문제입니다. 그 단원, 예를 들어서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걸 배웠다. 그러면 그 슬픔이 기쁨에게가 출제된, 즉 비상박완수를 교재로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그걸로 문제를 내셨을 거라고요. 바로 그 문제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선지를 구성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거의 여러분 한 행 한 행을 다 잘라놨죠, 그죠? 하나하나 자르면서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또 어떤 표현법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주제는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수평 수직으로 이어지는지 어둠은 뭔지 슬픔이 왜 통념을 뒤집은 것인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하나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우신 다음에 이 강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으로 전송을 해드리면 집에 가셔서 뭐를 하시냐면 바로 필기 내용 완벽 이해를한 빽빽이 공부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꾸 써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로 제시하느라고 하나만 나와 있지만 적어도 3장 정도를 드릴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영상 듣고 써보고 처음에는 요거를 영상을 듣고 써보고 두 번째는 교재를 보고 써보고 세 번째는 혼자 써보는 거예요. 혼자 써서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작품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요거예요. 인출. 여러분 아무리 입력을 잘해도 프린터가 고장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선지부터 주관식 선지, 슬픔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 대로 쓰시오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 대로 쓰시오. 그냥 정해진 걸로 답이 이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선생님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차이 가지고 미묘한 차이를 내는 게 고등학교 국어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쓰게 하고 또 이거 돼서 OX, OX, OX 그러면서 만약에 이 시가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뭐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이건 역설적 표현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은유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은유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한 작품당 이걸 100개, 200개씩 한다고 하면 그물이 아주 촘촘해지겠죠, 그죠? 어떤 선지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8주 동안 상영고 내신 1등급을 위해서 한 주 한 주 달려나갈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면 공부는 한 만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부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완벽하게 알려드리는 상영고 내신 준비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